네, 요즘 가장 핫한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시죠? 네, 이분은요, 손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분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캘리그라퍼 조용현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퍼 조용현이라고 하고요. 네. 요새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직업이 많이들 뜨고 있는데 캘리그라피라는 직업을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아마 오늘 라이징 잡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작업과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인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캘리그라퍼. 예, 미리 네. 좀 대본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직업이구나라는 것을 좀 네.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가 있었는데 자세히 궁금합니다. 네. 어떤 직업인지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캘리그라퍼는 이제 글씨의 감성을 불어넣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방송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타이틀을 말하겠죠. 그리고 네. 간판, 로고, 북커버, 패키지 타이틀 등을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요. 글씨로. 네. 예,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문자가 들어가는 건 뭐든지 가능한 편이고요. 이제 요즘은 명함이나 청첩장에도 많이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작품들을. 그래서 네. 이게 진짜 단순하게 글씨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 책을 한번 사서 보고 오. 따라해보려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캘리그라퍼가 되려면 좀 타고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네. 예, 예. 저는 원래 이제 서예를 시작을 했어요. 서예로 어릴 때부터 이제 붓을 잡은 지는 저는 한 18년 정도 됐고요. 네. 이야. 이제 학교도 서예 전공을 했고요. 엄청 오래 쓰셨네요. 네. 18년 가까이. 그렇군요. 그 청학동에서부터 배우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네. 붓글씨를 접하면서 직업까지 캘리그라퍼를 선택하게 되신 건데 네. 우리나라에 캘리그라피가 들어온 것 그리고 또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대략 언제쯤이라고 생각되세요? 딱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겠지만은 1999년도에 이제 필묵이라는 캘리그라피 회사가 생기면서 네. 예.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게 좀 더 알려지기 시작했고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이 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야.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셨으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1999년 그때쯤이다라고 근데 예전에요. 말씀해주셨어요. 예.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막 고려시대 이럴 때 멋있게 글 쓴 막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 그러면 캘리그라피가 아닐까요? 이게 좀 넓게 보면은 조선시대 때그 서예가들이 현판 글씨를 쓴 것도 네.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그렇군요. 근데 글을 쓴다 그리고 어떤 글의 어떤 감성을 불어넣는다라고 아주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뭐 잘 안 써지고 에이, 버리고 이런 날도 좀 있으실 것 예. 같은데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물론 어려움은 항상 느끼는데 네. 창작의 고통은 늘 있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예술가시니까. 창작의 고통. 예, 맞아요. 이제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게 보통 워낙 좀 주관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건 이런 느낌인데 네. 이제 보는 사람은 다른 느낌으로 해석할 때 그럴 때 좀 약간 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죠. 그렇군요. 나는 진짜 잘 쓴 것 같은데 네. 상대방의 평가가 별로라고 할 그래요. 때 이럴 때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모든 예술이 그 창작의 네. 고통이 참 힘든 거고 맞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도 중요해요. 주로 어떻게 영감을 받는 편이세요? 작품 활동하실 때? 저는 보통은 그냥 경험에 의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요. 네.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또 하는데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통해서도 많이 영감을 받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좀 슬픈 내용의 글씨를 네. 쓰거나 그럴 때는 좀 슬픈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아, 진짜 신기하네요. 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창작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이 어쨌든 잘 풀릴 때는 일에 대한 만족도로 성취감도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어떨 때 내가 진짜 이 직업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제가 쓴 글씨가 이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시중에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할 때 좀 더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이제 우리 한글을 더욱더 멋지게 표현해서 알린다는 게 정말 뿌듯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직업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불리해지는 면이 있는데 캘리그라퍼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원숙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뿐만
분만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네, 죽어서 죽을 때까지 네. 말하시는 거 들으면 붙드실 힘이 없어 보여요, 오늘. 그런 거 아니죠? 원래 목소리가 좀 이래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나저나, 예, 뭐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실제로 어떤 작품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보고 싶어요. 예. 네. 한번 오늘 저희를 위해서 작품을 지금 붓펜을 가져오신 것 네네. 같은데 네네. 선사해 주실 수 있는 작품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타이틀을 한번 써드릴게요. 저희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네. 이름을 잡내거진. 네네. 아, 좋습니다. 야, 팬이 또 잡매거진을 뭔가 달라요. 그죠? 생방송 캘리그라피. 오, 지금 시작 들어갑니다. 예, 잡, 매. 네. 오, 한번 너무 들어서 아름다워. 보여주세요. 우와, 갑자기 저희 프로그램 품격이 우와. 박수. 세상에. 금방 그냥 휙휙 되게 굉장히 쉽게 쓰셨는데. 김태진도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김태진 한 번만, 예. 저도요. 김태진 박서진도 한 번만, 예. 제가 계속 예. 좀 보고 싶네요.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예. 뭐 아무 종이에다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야, 아니, 잡매거진. 너무 저렇게 글씨가 저렇게 네.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전통의 프로그램 같고, 물론 정통이 있지만. 느낌이 있네요. 예. 느낌이 있어요. 우와. 와. 오. 네네. 제가 직접 들어볼게요. 네. 제 이름을 이렇게. 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조명 때문에 좀 반사돼서 보이실지 네. 모르겠는데, 김태진 아주 아름답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멋있는 이름인 줄 몰랐어요. 써놓고 보니까 쓰고 이름 느낌 좀, 보니까. 오, 저도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박서진. 감사합니다.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가 바로 또 캘리그라피의 매력이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우와. 야, 이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이 정말 네. 멋진 직업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캘리그라퍼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공부를 먼저 전문적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캘리그라피는 뿌리가 서예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전공 학과를 선택하신다면은 서예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서예과. 서예과. 좀 옛것에서부터 새로움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예를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캘리그라퍼로서도 굉장히 탄탄한 실력의 그런 캘리그라퍼가 될 수 있을 그래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예과가 예. 우리나라에 어디 어디 있죠? 경기대? 서예과는 많지는 않은데 예. 세 군데가 딱 있어요. 예. 원광대학교 서예과랑 경기대학교 서예과 그리고 대전대학교 서예과가 세 군데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혹시 힘들까요? 서예라서?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부분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시각 디자인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도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배웠잖아요. 네네. 그때 늘 배우는 게 올바른 자세와 어떤 좀 막 집중하는 맞아요. 그런 자세를 네네. 배웠는데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서 아주 활발한 성격보다는 왠지 좀 조용한 성격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성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정적이어야겠죠. 열정적인 무엇보다도 좀 글씨를 좋아하고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씨를 캘리그라퍼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태진 씨 한번 오늘 딱 보셨는데 캘리그라퍼 적합할까요? 서예 하다가 저는 낚시도 10분도 못해요. 서예공 혹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배운 적 초등학교 때 배웠으나 그거 약간 집중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좀 앉혀놓기 위해서 배우신 건 아닐까. 배우긴 했으나 네.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고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또 감수성 이런 부분도 예민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요즘은요 캘리그라피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야도 참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캘리그라피 회사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디자인 회사에서도 캘리그라퍼를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아주 네. 자유롭게 작품 활동하시면서 예. 그럼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예. 되나요? 수입 같은 거는 이제 워낙 그 작가마다의 천차만별이 있기 때문에 네. 적게는 한 작품당 한 네. 타이틀당 한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 몇천 수천만 원씩까지 하는 작가들도 있다고.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진짜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네. 사실 엄청난 창작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나온 작품일 수 있는데 저는 그거 하나 궁금해지네요. 혹시 네.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딘가에 엄청 크게 걸려 있거나 네, 이런 게 우리가 알 있을 수 있을 것 것 같기도 같은데요. 한데요. 예. 홍대 이제 뭐 홍대. 이건 말을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예. 미미네라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저 네. 단골집이에요. 제 떡볶이 굉장히 국물 맛있는 데인데, 네, 거기. 국물 떡볶이집인데 네, 네. 네, 거기 타이틀 제가 간판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구나. 저도 그렇군요. 가서 먹어보고 했는데 예. 그 글씨를 이제 했다고 하니까 네. 공짜로 이렇게 주시고 해서 이야, 아니,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요. 우리 조용현 작가님 이야기를 아. 하고 좀. 간판을 딱 봤을 때 네네. 뭔가 딱 감성이 느껴지면서 그 감성이 올라온 상태에서 떡볶이를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이게 개인적인 제 정말 소소한 궁금증인데 네. 가수들 생방송 때 노래 부르다가 이제 음이탈이 날 것 같으면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잖아요 관객들한테. 관객들이 아무도 안 따라 부르고 막 그런 네, 네. 민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제 작업하다가 틀렸어요. 네. 그게 어떻게 넘어가세요 그럴 때? 틀리면은 버려야죠, 뭐. 다시 들어가죠. 이걸 지울 수도 없고 그냥 구겨서 버리고. 네, 이런 캘리그라피나 서예 같은 게 일회성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도자기처럼. 든 획은 이제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제 이 좀 막 어지러운 성격을 좀 고쳐보고자 이 네, 캘리그라피를 한번 배워보고 싶고요. 혹시 저처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어떤 자격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현재 뭐 굉장히 요새는 캘리그라피 학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료증도 나오기 때문에 네, 해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 네. 조용현 선생님께서는 혹시 네. 또 강의라든지 어떤 후배 양성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현재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 외에도 강의까지 별도로 하면서 본인의 네. 이 창작 활동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요새는 네.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문화 강좌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신 지 꽤 네. 되셨잖아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이 직업 내에서의 어떤 목표나 소망이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캘리그라피가 지금 한글을 모티브로 좀 하고 있는 네. 편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좀 더 세계 곳곳이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야, 꿈 진짜 크신데요. 야. 네, 이제 뭐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조용현 작가님의 어떤 작품이 쫙 이렇게 걸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떡볶이집 말고도 뭐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캘리그라퍼가 되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무작정 돈을 위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좀 더 글씨에 좀 더 관심이 있고 한글을 좋아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게 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직업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에게 주신 선물만큼이나 더더욱 더 멋진 작품들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용현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잔매거진 1부, 2부 모두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유독 시간이 더 빨리 그러게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